돈이 많이 흔해졌나 봅니다. 요즘 20대 청년들이 물론 30대 초반까지 포함합니다만 200만원, 300만원대 미술품 손쉽게 구매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시장이 한마디 좀 거들고 싶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미술시장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87회차 박정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좋은 미술만평 드리겠습니다. 호황이거나 불황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여전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지 선진국의 GDP 대비 0.1에서 0.2%가 미술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을 올 한 해를 1조 원대로 가늠하더라도 아직도 GDP 대비했을 때 0.04%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1년 작년 GDP를 약 2266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더라도 말입니다. 2005년, 2007년 미술시장이 호황기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많이 벌었었죠. 많은 분들이 많이 벌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요, 95년, 97년 있었죠. 요즘같이 젊은 화가들이 약진하고 확장해 나가듯이 당시에도 젊은 화가들의 약진과 포진이 있었습니다. 95년, 96년, 97년 고객은 세밀하게 그려진 풍경화와 정물화가 미술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추억팔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련한 고향 풍경과 잊혀져가는 시골의 물건들, 소쿠리나 소반이나 참배짜는 북통, 소울, 인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졌었습니다. 정취나 고향, 향치 이런 단어들이 늘 함께 따라다니게 됐었습니다. 2005년, 2007년에는 먹거리와 학습 도구들이 미술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과일, 꽃, 사탕, 연필, 종이, 붓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오직 하면은 아트페어 현장에 가면은 가수원이나 하원이라는 말이 나왔겠었습니까? 2008년 시작된 아시아포에서는요, 젊은 화가들이 대단히 많았었죠. 80호, 100호가 100만, 200만, 300만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추억팔이를 지나서 감성팔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요 시기를 또 지납니다. 2015년 경부터는요, 스타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를린이나 마오를 비롯하여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만화 주인공들이 캔버스를 장악했습니다. 추억과 감성을 지나서 판타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은요, 또 다릅니다. 최근의 미술시장 경향은 사람을 닮은 캐릭터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감상자 스스로가 추억을 만들고 감성을 만들고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릭터들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경향을 보면은 미술시장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30년 전부터 이런 시절을 과거를 빗대어 보면요, 젊은 화가들의 약진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젊은 화가들의 약진의 시기에는 4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초중반까지 화가들의 작품이 거래가 거의 미미합니다. 미진합니다. 지금 최근도 그러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그림 막 팔리니까요, 40대 후반, 50대, 60대의 소위 말하는 낀 세대들이 작품이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90년대도 그랬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요, 대략 15% 정도의 화가들이 지속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 젊은 작가를 100으로 본다면은 15명 내외가 살아남죠. 이 시기가 되면요, 호당 20만원, 30만원대의 낀 세대 작품들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발맞춰 보면요, 어떤 그림이 앞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치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림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가들이 살아남은지를 먼저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5년, 2007년 그렇게 잘 나가던 젊은 화가들 중에 지금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화가는 몇 되지 않습니다. 작품 활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야 옳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남은 화가들의 공통점은 선명합니다. 작품 관리와 고객 관리가 있었고요, 화랑과의 긴밀한 협조가 여전히 있는 이들이
현재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린 화가들이 살아남았다, 이 말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 플러스 시킨다면요, 작품의 리세일 시장을 관리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리세일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리세일되는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의 1차 시장을 형성시켰던 것을 말합니다. 화가나 갤러리가 나서서 리세일 시장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쉼 없이 신규 고객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들은요,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것이 좋은 작품인가요? 어디서 그림을 사죠? 돈 되는 미술품은 없어요? 요 세 가지의 말에 충분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를 마케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그림의 경향과 인기 있는 작품 유형에 집중하다 보면요, 비슷한 경향의 작품 이미지에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거래가 어렵잖아요. 그럼 화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를 마케팅하면 작품 경향이 거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화가의 인지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요즘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갤러리스트, 갤러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미술시장은요, 사람 관계와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의 가치와 감상의 가치와 더불어 돈의 가치가 공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소장과 감상의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 나갑니다. 화가와 갤러리스트, 구매자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조와 이해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